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2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아직 어린데 돌싱이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어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자주 보시는 사연 채널에 나와 제 가슴속 얘기를 잠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유통업 쪽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그 영향을 받아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대박났어요. 저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또래들처럼 평범히 공부하고 연애도 많이 해볼 걸 후회도 됐어요. 다양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기왕이면 아주 늦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늦게 결혼하신 편이라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일하다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조바심에 이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있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과 결혼하면 됐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전 남편은 30대 초반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성사된 건 시댁 어른들 성품이 좋아서였어요. 시월드도 일절 없고 제게 터치도 없으셨죠. 정말 쿨하고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아가, 너는 어쩜 그리 매사에 똑 부러지고 야무지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데 절대 흐트러지지도 않고 반듯한 모습이 참 멋있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우리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워. 사돈어른들께서 키우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이런 딸을 시집 보내시느라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 내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한단다.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었냐고 말이야. 여보도 그렇지 않아요? 말해 뭐해. 어디서 이런 귀한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는지. 이런 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나 싶어.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떳떳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들, 네가 가장 잘한 일이 소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거다. 참 고맙다. 아버지는 참, 그것 말고 제가 잘한 일이 뭐 없었나요? 저도 꽤나 열심히 살아왔는걸요. 그래,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았지. 지방까지 힘들게 대학 왔다 갔다 하고 졸업까지 무사히 했잖니. 엄마 아빠는 멀어서 네가 금방 포기할 줄 알았거든. 아유, 당신은 애 대학 이야기 좀 그만 우려먹어요. 우리 아들 또 얼굴 어두워지네. 근데 요즘 말하는 신여성이 꼭 소영이를 보고 하는 말 같아. 어떻게 남편한테 몸만 들어오라고 집을 턱 해올 수가 있니?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살자고 했거든요. 투자용이었는데 마침 결혼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시부모께서는 그런 저를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20대에 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냐고 너무 좋아하셨죠. 30대도 아니고 20대에 신혼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니? 소영아, 정말 멋있다. 너한테 우리가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너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니? 원하는 거 다 말해보렴. 그래, 소영아.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이제 소영이도 우리 딸이잖아.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다오. 아유, 우린 이제 너네 알콩달콩 예쁘게 살면 더는 소원이 없다. 아이,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당장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정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이, 편하게 말해보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랑 싸우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 편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장난 반 진심 반 시부모에게 말했죠. 그래, 약속하마. 당연히 토끼 같은 우리 며느리 편 들어줘야지. 혹여라도 내 아들이 널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내게 꼭 말해라. 너 대신 혼내줄 테니. 나중에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냐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요.
시부모의 말에 남편은 급속도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지만 시부모를 대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들어보니 시부모는 명문대를 나왔고 남편이 꼭 같은 동문이기를 바라셨대요. 공부에 뜻이 없던 남편은 시부모께서 비싼 과외와 학원을 보내줘도 성적이 오르질 않았다네요. 결국 남편은 본가가 서울인데 지방까지 가서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랬어도 시부모는 한 번도 질책한 적은 없으셨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숨막힌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제가 더 숨막혔어요. 남편은 툭하면 제게 너는 대학 안 나왔잖아 라는 말을 하며 결혼 생활 내내 자격지심을 부렸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지만 존경심이 1도 안 들어. 너도 보면 혼자 칭찬받는 거 은근히 즐기더라. 그럴 때 네가 너스레 좀 떨면서 남편 칭찬하면 좀 좋아? 집 하나 해왔다고 아주 어깨가 으스대는 꼴하고는. 아니 자기는 내가 뭘 했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좋게 밥 먹고 와서는 왜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며느리 그 정도 칭찬도 못하실 일이야? 세상에 서로 미워하는 고부관계 천지야. 날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얼마나 천운이야. 당신은 내가 시댁이랑 사이 좋은 게 싫어? 너 바보냐? 우리 부모님 대놓고는 못 그러시니 은근히 너 앞세워서 나 무시하시는 거잖아. 넌 그게 안 느껴져?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라서 아직도 실망이 큰 거지. 외동아들이 당신들처럼 명문대 나오고 그럴듯한 집안이랑 결혼할 줄 알았을 거야. 근데 겨우 작은 사업하는 여자랑 결혼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너 볼 거라고는 어쩌다 마련한 자가랑 어린 것뿐이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너 칭찬하는 척 뒤에서 분명 호박씨 깔걸? 그니까 푼수처럼 너무 좋아하는 티 내지 말라고.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할 분들 전혀 아니시잖아. 당신 무섭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 그리고 뭐? 겨우 사업하는 어린 여자애라니. 날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온 거야?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뜻함을 느꼈어. 나 칭찬해주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분들이라는 걸 눈빛만 봐도 알겠다고. 근데 당신은 결혼하고 왜 이 모양이니? 예전엔 아니랬잖아. 자격지심? 뭘 알고 떠들어대. 하긴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알겠냐. 대학 문턱도 안 밟아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본 일주일은 그렇게 냉전이었어요. 대학 안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무시해도 뭐라 반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1, 2년은 엄청 싸웠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 했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남편의 상처가 있나 유심히 살폈죠. 처음에는 찾아서 보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땐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한 권에 못 보던 운동화가 있네? 하여튼 눈썰미는 좋다니까. 새로 샀어. 30만 원 더 얹어서 리셀가로 겨우 구매했지. 내가 구한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몰라. 리셀가? 아니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저걸 30만 원이나 더 줘서 구매한 거야? 왜? 세상에 널린 게 운동화잖아. 왜긴 왜야. 널린 게 운동화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샀지. 뭐야 당신. 잔소리 하려면 그만둬. 각박한 세상에 내 유일한 취미이자 힐링이니까. 게다가 운동화로도 재테크 가능해. 나중에 나도 되팔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그치만 당신 전부 신지도 못하는 운동화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다시 되파는 것도 본 적이 없는걸? 신발이 신발장에도 가득하고 뜯지 않은 신발 박스도 집안 한가득 있잖아. 예쁘게 신고 다니면 내가 말도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감당도 안 되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저축은 따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운동화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도 새로 나오면 구매하잖아.
우리 결혼했어. 아이도 언젠가 생길 텐데 이제 젊었을 때처럼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냥 다 살 수 없잖아. 노후를 위해서라도 같이 돈 모아야지. 나 슬슬 걱정돼. 아이씨,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야, 내가 너보다 살아도 훨씬 더 살았어. 덧없는 인생, 순간의 즐거움에 충실해야 한다고. 뭐 가는데 순서 있나?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맘대로 사고 싶은 것도 하나 못 사? 하긴 네가 뭘 알겠어. 대학도 안 나오고 허구한 날 중고 사이트에서만 물건 살 줄 아는 네가 내 기쁨을 어떻게 알겠냐고. 아, 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뭐야, 그럼 뭐 나랑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이야? 말 다 했어? 야, 됐고. 나도 너 터치 안 할 테니까 돈 가지고 나 터치하지 마. 소비도 저축도 나 알아서 한다고. 남편은 언제나 전자제품이나 운동화 신상이 나오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런 물건들은 오래 잘 쓸 수 있으니 처음엔 저도 신경 안 썼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하나 구매해서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물건도 무리해서 할부로 구매하더군요. 생활용품이나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사고 파는 저로서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갔죠. 전 진짜 돈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니면 굳이 지갑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린고비라고 은근 놀리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역시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 뭐라고 선물을 준비했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 나한테도 의미 있는 날이지. 그때 남편은 웃음이 터져 말했어요. 웬일로 돈 썼대? 또 중고로 샀냐?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죠. 중고로 사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애써 화를 참고 남편을 제지시켰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남편은 지 할 말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들은 이 사람 사업한다고 잘 사는 줄 아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는지 엄청 돈을 아껴요. 집 사는데 다 쓴 건지 아님 저 몰래 어디 투자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돈 타령해서 저 좀 힘들어요. 제가 운동화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그걸 못 사게 해요. 멀쩡한 집이 있으면 뭐해요? 그 안에 살림살이는 죄다 중고 물건인데. 아니, 이 녀석이 자네 운동화도 하나 못 사게 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듯 하셨죠. 저는 서둘러 농담이니 놀라시지 말라고 둘러댔어요.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저를 깔보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 거지냐? 어? 거지 맞잖아. 아까 선물도 중고 거래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부모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니 속상해? 아니, 남편 시계 하나 사줄 돈 없으신 분이 왜 부모님 앞에선 여유 있는 척 하시냐고요? 자기 설마 그때 나한테 시계 사달라고 한 거 지금 내가 그거 안 사줬다고 이러는 거야? 너 애야?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그게 뭐하는 행동인데? 남편이 얼마 전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준다고 제게 시계 좀 예약 구매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아니, 경제적인 부분 터치 일절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요. 벌써 무얼 사겠다고 제게 돈을 빌리려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로 되게 화풀이 했던 거였어요. 너 때문에 결국 스마트워치 예약 구매 못했잖아. 예약 구매를 해야 빨리 받을 수 있고 사은품도 있는데 말이야. 애초에 그 나이 먹고 수중에 그 정도 돈도 없는 게 말이 돼? 그게 더 문제야. 시계를 못 산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씀씀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번 기회에 당신 소비 생활을 좀 되돌아봐. 그리고 돈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 밥 한 끼도 대접 못하면서 나보고 거지? 그래, 나 중고거래 좋아해. 비록 이 집의 물건들,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들은 아니지만
중고로 샀어도 새 제품이라고. 내가 네 말대로 거지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선물들 내가 다 가져가서 팔아도 되니? 뭐?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고. 내가 줬던 선물들 리셀가 더해서 되팔아서 나도 재테크나 좀 해보자.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제 앞으로 가로막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애장품들을 건드릴까 봐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사줬던 것들을 모두 챙겼어요. 이건 내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 이건 내가 올해 초에 사준 거. 당신 나한테 그동안 많이도 받았다. 내 두 손 가지고는 모자라겠어. 지금 이 시간에 그 물건들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저는 트렁크에 남편의 애장품들을 모두 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지분이 있는 것들만요. 여보, 난 진짜 농담 삼아 그런 건데 기분 나빴어? 아유, 당신 앞에서 내가 농담도 못한다. 미안해. 앞으로 거지라는 말은 안 쓸게. 제 차 트렁크 문이 닫히자 남편은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게 농담이라고? 그래. 부부끼리 서로 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가벼운 장난이었어. 당신이 하도 절약 모드길래. 사과 똑바로 안 하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시는 거지라고 안 할게. 나 딱 한 번만 봐준다. 두 번은 안 봐줘.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알았다, 알았어. 안 건드리면 될 거다냐. 끝까지 적반하장 언성을 높이는 남편을 저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트렁크를 열어주자 눈치 보며 자기 물건 챙기더군요. 제가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남편을 자꾸 봐줬냐고요? 계속 서로에게 맞춰 조율을 해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남편에게 맞춰가고 있었나 봐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와 눈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요즘 야근이 잦네? 피곤하지? 속상해. 당신 얼굴 너무 상했다. 일이 많네. 그 순간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초인종이 울려? 내 거야. 배달시켰어. 배달시켰어? 배고팠어. 나한테 말하지. 내가 바로 밥 차려줄 수 있는데. 혹시 당신 나 피곤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밤에 먹었을 때 부담 없는 걸로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배고프면 꼭 말해요. 알았지? 남편은 야근이 점점 잦아지고요. 회사에서 종일 굶는 것도 아닐 텐데 밤마다 엄청 폭식을 했어요. 아니 여보,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나 좀 걱정돼. 야, 언제는 배고프면 말하라며. 넌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진짜 문제야. 아우 짜증나. 내가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해? 아니,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밤에 너무 많이 먹어. 회사에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조용히 좀 먹자. 제가 이상 행동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한마디 하면 남편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냈죠. 먹는데도 남편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져 갔어요. 그땐 남편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남편이 제게 화내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성질 부리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보양식도 자주 해먹였죠. 심지어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챙겨주는 만큼은 어느 정도 얼굴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반면에 일은 일대로 몰아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챙기느랴 제가 심하게 알아누웠죠. 여보, 미안해. 오늘만 저녁 알아서 먹을래?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나 죽 좀 배달시켜줘. 도저히 주문할 힘도 안 나. 알겠다, 알겠어. 미리 좀 말하지 그랬냐? 그럼 밖에서 먹고 들어왔을 텐데. 밥도 안 주면서 심부름 시키기는.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응? 골골거리는 제게 남편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화낼 힘도 안 나서 그대로 약을 먹고 기절했죠. 일어나 보니 남편은
혼자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실거리면서요. 여보, 치킨 먹는 거야? 차라리 밥을 시켜 먹지. 걱정스러워 한마디 건넸는데 남편은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정색했어요. 어우, 징글징글해. 야, 너는 아픈 와중에도 잔소리하고 싶냐? 들어가서 더 자. 아까 밥도 안 먹고 약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려서. 죽은 냉장고에 있지? 죽? 아까 내가 죽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 너 자길래 안 시켜도 되는 줄 알았지. 뭐? 아, 내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왜 성질이야? 아픈 거 맞아? 소리 지를 힘은 남아있나 보네. 밥에 물 부으면 죽 아니야? 대충 커피포트 물 끓여서 밥 말아 먹어. 야, 죽 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치킨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나던? 내가 죽을 손수 끓여달랬니? 아님 포장을 해오랬냐? 그냥 배달에 들어가서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문 일찍 닫으니까 주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냐? 겨우 그거 가지고 우는 거야? 아, 진짜 왜 저러냐. 그래, 운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할까 그럼? 당신 죽할 줄 알아? 모르잖아. 부인이 아프다는데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쉽게 하니? 난 몰라. 당신이 죽 안 시켜줬으니까 나 편의점 죽이라도 사다 줘. 진짜 귀찮게 하네. 귀찮다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있는 상가 편의점도 못 가겠어? 아, 진짜 서운하다. 당신 아픈데 내가 이렇게 무심했어봐. 아마 난리 났겠지. 또 안 사면 뭘 얼마나 들들 볶으려고 그래? 아, 사올게. 아, 사온다고. 남편은 우는 절 보고 입이 삐죽 나와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열받아서 나간다고 전화랑 지갑 다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정이 뚝 떨어졌죠. 지갑을 챙겨서 남편에게 가려는데 남편 전화 톡 알람이 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아까 남편이 해실거리는 모습이 떠올라서 슬쩍 봤어요. 뭐야, 밥도 안 차려주고 심부름을 시켜? 지가 상전이야? 당신 부인 정말 웃긴다. 불쌍한 우리 저기,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한여름이었는데 그 톡을 보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람 피우는 듯한 문자였지만 저는 다시 전화와 문자 내역을 살폈어요. 남편이 전자기기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원래 쓰는 전화가 아니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놓고 바람피는 걸 들키지 했는데 나름 세컨드폰까지 따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내역들을 제 전화로 찍었어요. 아파서 머리가 핑핑 도는 와중에도 정신력을 붙잡으며 바람피는 증거를 수집했죠. 그동안 남편이 야이어간 것도 체력이 없었던 것도 다 밖에서 바람피고 딴짓하느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랑 재미 보는지도 모르고 제 손으로 남편 보양식도 해먹이고 보약도 해먹였으니까요. 더 열받는 건 바람피는 남자는 보통 본인이 찔려서 조강지처한테 과하게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런 게 괘씸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흥신소죠? 남편 바람피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데요. 네, 돈은 상관없어요. 난생 처음 흥신소라는 곳도 이용하고 제 나름 큰 지출을 했어요. 이러려고 열심히 돈 벌었나 했네요. 의뢰하니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여라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제게 연락 한 통이 왔는데요. 바로 상간녀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욱 씨 부인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그때 한번 뵌 적 있는데요. 상욱이 회사 동료 땡땡땡입니다.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남편은
자기 친한 동료의 부인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와도 인사를 한 번 했던 동료분이시더라고요. 상간녀와 제 남편이 참 대담하고 짐승 같은 게요. 같은 회사 바로 옆에서 그분 바보만 돌고 바람을 핀 거잖아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보다 더 비참했을 거라 생각들더군요. 바람 피는 걸 저보다 일찍이 한 그분은 증거를 많이 수집했어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되짚어보니 저희 결혼식에 부부로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였는지 무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곧 상간녀와 남편이 여행 간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저는 상간녀의 남편과 같이 현장을 덮치기로 했어요. 시부의 환갑 여행을 남편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제게 부탁했었는데 상간녀랑 여행 가는 것도 그 날짜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물었죠. 이미 뭘 해도 저랑은 끝이었지만 자기 부모에게 못 볼 걸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죠. 진짜 환갑여행 나랑 어머님 아버님만 가? 당신은 진짜 못 가는 거 맞아? 꼭 회사에서 그날 자기가 필요하대? 아니 한 번뿐인 행사인데 말이야. 웬만하면 미루고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고. 야, 너가 모시고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전에 상의 끝난 걸 뭘 또 물어? 아니, 난 혹시나 해서. 나 진짜 못 가. 그날 엄청 중요한 출장이라고. 내 인생이 걸린 날이야. 가만 보니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양 떨 때는 언제고 막상 시부모랑 셋이 여행 가려니까 아주 앞이 캄캄하지? 그래, 인생이 걸렸겠지. 아, 바쁜 자기 대신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가는 부인한테 당신은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죽어도 고맙다는 말은 빈말이라도 절대 안 하지? 저거 봐. 내가 너 생색 낼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두 얼굴인 걸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 어쩜 우리 부모님 앞에서만 착하고 바른 며느리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놨는지.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신랑 출장 가는데 앞길 막으면서 징징거리지 마.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뭐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모셔야지. 남편은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날이라며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더군요. 결국 저는 시부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로는 다 설명도 못해서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시부모께서는 긴장 상태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 있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혹시 네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니? 시부모께서 다정하게 물어오자 저는 그만 그동안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어떡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자초지종 시부모께 남편이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실과 바람 피우는 것까지 얘기하니 시부모께서는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여행도 다 취소하시고는 본인 아들 괘씸하다고 현장을 같이 덮치자 하시더라고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정말 난 그런 쓰레기로 키운 적 없단다.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쩜 좋니 소영아. 미안하다. 어휴, 내 자식이지만 검디검은 저 속내를 모르겠다. 참 소영이 네 앞에서 면목이 없구나. 너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미안하단다. 이미 저 자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이혼은 막을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여보, 소영이 속이라도 풀리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렇게 시부의 환갑날 시부모와 함께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덮쳤어요. 호텔방 문을 상간녀가 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오세요. 샤워 가운을 입고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는 상간녀의 태도에 저와 시부모는 기가 차서 어떤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말 대신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찍는 거냐고요? 뭐 하긴요. 당신 그 더러운 추태를 증거로 남기는 거죠. 증거?
웃겨라 정말. 누가 눈 하나 깜빡한다고 협박이야. 원래부터 저 사람 제 남자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모르셨겠지만 제가 먼저였다고요. 제가 이제 두 분 모실 테니까 이 어린 기집의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세요. 상간녀는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들으시겠는지 베개를 들고 상간녀를 이리저리 때리셨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로 하세요, 말로. 이 못된 것, 뭘 말로 해? 너같이 가정 파탄내는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소영이를 함부로 말해? 이 천하의 죽이면, 이 천한 것! 그때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온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다들 여기 어떻게? 시부께서는 새하얗게 질린 남편을 일으켜서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정통으로 날리셨죠. 아버지, 저 죽어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널 때린 적이 있니?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번도 네 몸에 손댄 적 없다. 근데 좀 후회가 돼. 때려서라도 바른 인간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부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대단히 멍청하고 파렴치한으로 내가 키웠어. 진정하세요. 소영이 제가 얼마나 사람 홀리는 여우인 줄 아세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 뭐? 여우? 이 상황에서까지 내 욕을 하네?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너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귀한 대접해줬니? 바람 피느라 기빨려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어디 몸이 안 좋나 싶어서 비싼 보약에다 각종 보양식까지 해줬어. 그런데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야, 넌 좀 입 다물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직도 보여? 그러게 말이야. 얘, 어리다고 어른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전부 네 세상 같았지? 이 사람은 지옥이었대. 나 만나 겨우 천국 만난 거지.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방해 말고 꺼져. 어머, 감히 니까짓 게 뭔데 내 며느리, 아니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해? 에잇, 너나 썩 꺼져라. 시모가 제 편을 드신다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자 남편은 시모를 거칠게 떼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안 그래도 머리숱 소중한데 그렇게 쥐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 괜찮아? 난 괜찮아. 어머, 내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진 거야? 난 몰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구 보고 어머니래 저 미친 게. 그리고 너, 이 자식 어디 엄마를 있는 힘껏 밀쳐? 어이 참, 그만하시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호텔방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 엄마 아빠랑 동문이에요. 명문대 나왔다고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 이 사람이 대신 해줄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지금 며느리보다 연륜도 있고 같은 학벌인 이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밀어주기로 했어요. 짠순이처럼 허구한 날 돈 타령하는 저 기집애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엄마 아버지, 오늘 모습은 못 봤던 걸로 해주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한테는 오늘이 의미 있는 여행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랑 생각 없이 해버렸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어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쟤는 연애할 때 잠깐 설레이는 게 다였다고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진짜 사람이 진국이에요. 남편은 제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하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뭔가 결심한 듯 말하셨어요. 저런 천하의 쓰레기를 다 봤나? 고쳐 쓰지도 못해 저런 놈은. 소영아, 이만 가자. 저것들이 하는 개소리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아버지, 진짜 아프다고요.
운동을 성실히 하는 시부가 거칠게 남편 뺨을 날리자 남편이 나가 떨어졌는데요. 상간녀는 제 남편 말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더군요. 자기! 드디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 남편이 들어왔죠. 상간녀는 개거품을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여보, 여길 어떡해? 너희 진짜 가지가지한다.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지 남편에게 싹싹 빌고요. 친구에게 몹쓸 짓을 걸린 제 남편은 양심은 있는지 고개를 떨궜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상간녀의 남편은 그 둘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내 와이프 돈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너 안 사랑해. 바람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여보, 어디까지 아는 거야? 다 아니야. 오해라고. 전현이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야? 야! 저에게 달려들려는 상간녀의 몸을 잡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내가 알려줬어. 내가 여기 불렀고. 각오해. 내가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아? 어디까지 알 것 같니? 자기 남편의 말에 상간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흐느끼더군요. 야, 잠깐이나마 동료를 떠나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내 부인이랑 이런 짓을 벌여?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네가 물러나줘. 곧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랑 합칠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나 말고도 여기 계신 네 가족분들한테 해야 하는 것 아냐? 다제도 모자랄 판에 어디 불륜녀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 이 여자가 널 사랑해? 하하, 웃긴다. 너 얘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냐? 야, 착각하지 마. 넌 쓰레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혹시 저 여자가 너한테 돈 얘기했니? 저 사람 땡전 한 푼 없어. 빈털털이라고. 모자란 너 사업해줄 돈도 없고 사랑하는 남자만 여럿이니까 착각 말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기야, 나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다 해주고 싶다며.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을 밀치자 상간녀는 눈을 희번뜩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 내 남편 몸에 손대? 야, 너랑 급이 달라 내 남편은.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 나 사랑한다며. 미친놈, 사랑 이러고 있다. 상간녀의 돌변한 태도에 남편은 현실 부정을 하며 울부짖더라고요. 더러웠지만 지한테는 진짜 찐 사랑이었나 봐요. 시부모는 못 볼 꼴을 봤다며 한탄을 하셨죠.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아니 저런 미치갱이들을 다 봤나. 그렇게 대환장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뒤 시모가 연락이 왔는데요. 소영아, 우리가 네 편 들어준다 한 거 기억나지? 변호사 연락처다. 너한테 내일 전화 올 거야. 우리가 수임료 다 줬고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해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말이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그냥 깔끔히 제가 이혼 준비한다고 말했지만 시부모는 안 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은 상처 평생 기억날 거야. 시간이 무뎌지면 좀 괜찮겠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거야.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찌 편하게 있겠니? 우리가 다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기적이라서 미안하지만 소영이 네가 우리 도움 좀 받아주렴. 착한 며느리한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어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 잘못은 그 사람이었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이 괴로우셔야 해요. 저는 정말이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어쩜 좋니. 저와 시부모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겨우 맘을 추스리고 시부모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눈치 없이 남편이 시댁에 찾아와서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조광지처가 있어야 해. 지금 이거 금방 지나가는 시련일 뿐이야.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아니, 셋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헤어질 수 없잖아요. 예? 저 정신 차렸어요. 여보, 나 믿지? 그 늙은 여우한테 내가 잠깐 홀렸지만 말이야. 이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2번 실수는 절대 안 하거든. 뚫린 입이라고 정말. 이 웬수야, 부모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니? 네가 한 짓들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가족 모든 걸 파괴한 거야, 이 못된 놈아.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마구 때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등을 쓸어주시며 말했어요. 결혼할 때 내가 말했던 게 기억나지, 아들?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왜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랑 약속했었잖아. 그렇죠, 여보?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시부가 뒤이어 말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만에 하나라도 허튼 짓 하면 네가 가진 것들 누르는 것들 이제 없을 거라고 말했잖니. 이 집엔 이것은 이제 없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시부와 시모는 제일 먼저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한정판 운동화와 전자기기들을 사람 불러서 다 폐기 처분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홀린 사람처럼 방으로 달려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 목숨 같던 애장품들 없다고 철없이 울면서요. 왜 내 물건에 손대요, 왜? 아버지가 뭔데? 엄마가 뭔데? 이씨, 그게 다 얼마짜린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모은 건데? 이 자식아, 내 집안에 있는 것들 모두 내 것인데 네 물건이 어딨냐? 아버지, 어머니. 이놈아, 네가 아직도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 집에 네게 더 이상 없단다. 물건도 사람도 말이야. 즉 더 이상 네 부모도 여기 없는 거야. 엄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 썩 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가 하라는 대로 살게. 앞으로 여보 말 충성하면서 살게. 여보가 좀 우리 엄마 아빠 말려봐. 여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역겨우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어머님 아버님 뜻이 그런데 내가 뭘 어쩌겠니. 맨날 나보고 아양 떤다고 뭐라 하더니. 울며 불며 질척거리는 남편을 시모와 시부는 호적에서 팔 거라며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도 시부모의 말에 조금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은 알았지만 친아들에게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부모께서는 제게 충분히 눈물의 사죄를 하셨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바람이 시부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 시부모께서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연을 끊으셨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더러운 짓거리들이 다 소문이 나서 풍기물란죄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물론 상간녀와 나란히요. 상간녀의 남편에게 들어보니 본인은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제 전남편을 비롯해 자기보다 젊은 남자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래놓고는 진짜 사랑한 자기 남편이라고 놓아주지도 않는데요. 저보다 더한 고통에 빠진 상간녀의 남편이 어서 이혼하고 행복해지길 여러분이 응원해주세요. 어느 날 제 전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린 후 일도 안 하는지 거짓골로 제게 찾아왔어요. 정말 태인이 다 됐더라고요. 처음엔 얼굴 보고 알아보지도 못해서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누구세요? 소영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 저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사업한다고 유세 떤다 무시하던 전 남편은요. 제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더라고요. 막상 제 사업 규모 보고 놀랐는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소영아, 우리 다시 어떻게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이제 변했어. 너 여기 혼자 감당돼? 내가 여기 일 좀 도와줄게.
그럼 예전처럼 다시 엄마 아빠랑 나도 사이 좋아지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 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허구한 날 나 깔보더니 막상 눈으로 보니까 내 것들도 탐나? 또 기생충처럼 나한테 기생하게? 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쪽팔리게. 아니, 네가 웬만큼 쓰레기여야지. 속도 겉도 다 쓰레기꼴로. 그게 뭐니? 일은 아예 안 해? 이거 먹고 떨어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5만 원을 전 남편 얼굴에 던지자 전 남편은 쭈뼛거리며 비굴하게 5만 원을 집어들었어요. 노숙하고 다니는지 냄새도 엄청 났거든요. 저는 직원들에게 탈취제를 뿌리라고 주고는 뒤돌아섰죠. 내가 만난 사람의 처절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한 번 더 속이 쓰렸죠. 이제는 남이지만 제 전 시부모는 짐승 같은 아들과 연을 완전히 끊고 제 앞날을 더 걱정하셨죠. 도영아, 넌 아직 젊고 능력 있어서 더 잘 될 거야.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가끔 안부 인사도 나누곤 했는데 이혼이 다 마무리되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날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저 참 많이 울었어요. 이혼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게 순리인 건데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못해줬던 신혼집 대신이라고 사무실도 하나 제 이름으로 계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이 찾아올까봐 걱정도 되셨나 봐요. 제가 사업이 잘 되기는 했어도 사무실은 가격 때문에 좀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땅값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지금 좋은 곳에서 제 사업 열심히 번영시키고 있어요.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서 이혼 후에 큰 후유증은 안 남았네요.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좋았던 건 전부 시부모님이랑 함께한 기억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기억 속 평생 원수이겠지만 그 원수 덕에 귀인을 또 만난 거라 참 복잡 미묘해요. 전 남편은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던데 그놈은 정말 더 큰 벌 받아야 해요. 자기 가정 파탄내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냈으니까요. 상간녀는 얽힌 집안만 몇 개라 소송으로 알거지가 됐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제발 끼리끼리 붙어먹고 착한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제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